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김과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28,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김과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사옵니다. 달빛 같은 하얀 피부에 버들잎 같은 가는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를 보면 남정네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다보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김과부는 늘 혼자였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그저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도리였지요. 아이고, 또 혼자 저녁상을 차리는구나. 김과부는 한숨을 쉬며 작은 상에 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를 올렸답니다. 집은 넓었지만 혼자 사니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촌장이 김과부를 찾아왔답니다. 과부님, 이제 혼자 농사짓기 힘드시겠구려. 마침 일꾼을 구하는 머슴 하나가 있사온데 어떠하시겠소? 김과부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남정네가 들어온다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논밭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던 차였답니다. 그 머슴이 어떤 사람이옵니까? 아, 그냥 떠돌이 머슴인데 일은 잘한다고 하더이다. 나이는 30 남짓 되어 보이고 말수는 적지만 성실해 보이더구려. 김과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 한번 보기라도 하지요. 이튿날 저녁 무렵 김과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 아마 그 머슴일 것이구나. 문을 열어보니 정말 신기한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는데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소위는 박머슴이라고 하옵니다. 일 잘하겠사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는데 어쩐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뒷방에서 지내시면 되겠구려. 김과부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런 건장한 사내를 마주하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거든요. 박머슴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짐을 들고 뒷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누더기 같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그날 밤 김과부는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이 집에 남정네가 들어오다니 괜찮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기척이 있다는 것이 외롭지 않아서 좋았답니다. 이튿날 새벽 김과부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쿵, 쿵, 쿵.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소리였지요. 호기심에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머슴이 혼자서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었답니다. 어머, 저런. 그 바위는 보통 산에 서너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크기였는데 박머슴은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 올리고 있었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김과부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머슴의 일솜씨에 김과부는 깜짝 놀랐답니다. 혼자서는 일주일도 걸릴 논밭일을 하루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는 것이었지요. 어머, 벌써 다 하셨어요? 예, 별것 아니옵니다. 박머슴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이마에 땀 한 방울 없이 말끔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김과부는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여름이라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나니 몸이 끈적끈적했거든요. 달빛이 물에 비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우물가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김과부는 한삼을 벗고 하얀 속치마 차림으로 물에 발을 담갔답니다. 아, 시원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머, 김과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머슴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달빛 아래 젖은 속치마가 몸에 달라붙은 김과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박머슴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아, 물을 기르러. 어서 돌아가세요. 김과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답니다. 박머슴은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답니다. 김과부는 박머슴과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박머슴도 자꾸만 김과부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과부의 몸인데. 하지만 김과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인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 김과부는 박머슴에게 술을 한 잔 권했답니다. 추석이 가까워져서 이웃에서 막걸리를 한 동이 가져다 주었거든요. 머슴님, 수고가 많으신데 술 한 잔 드시지요. 아, 소인은 술을 잘 못하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달도 밝고 가을바람도 선선한데 한 잔 어때요? 김과부의 권유에 박머슴은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머슴은 술을 마시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금세 비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머, 정말 술을 못 드시는구나. 머리가 어지러웁니다. 박머슴은 결국 마당에 드러 누워버렸답니다. 김과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지요. 이 무거운 사람을 어떻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머슴을 부축하면서 김과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마치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지요. 방에 눕혀놓고 보니 박머슴의 얼굴이 달빛에 환하게 드러났답니다. 검은 눈썹에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정말 준수한 용모였답니다. 어머, 이렇게 잘생겼구나. 김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박머슴의 얼굴을 만져보았답니다. 그 순간 박머슴이 눈을 뜨더니 김과부의 손을 잡았지요. 마님, 어머. 김과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머슴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나는 과부라서. 소인은. 박머슴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답니다. 불이야. 마을에 불이 난 모양이었지요. 김과부는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고 박머슴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 나갔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그 해프닝으로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는 깨져버렸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근처 산골에 왈패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서 민가를 털고 다닌다는 것이었지요. 김과부님 조심하시오. 그 왈패들이 과부 집을 특히 노린다고 하더구려. 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혼자 사는 과부 집에는 돈이 많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며칠간 친정이라도 다녀오시지요. 하지만 김과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날 밤 정말로 왈패들이 나타났답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김과부의 집을 에워쌌지요. 야, 김과부, 나와라. 돈 있는 곳을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김과부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박머슴이 나타났답니다.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머슴님, 위험해요. 저 사람들은 소인이 처리하겠사옵니다. 박머슴은 담담하게 밖으로 나갔답니다. 왈패들이 웃으며 말했지요. 오호, 머슴놈이 나섰구나. 너 하나로 우리를 막을 셈이냐? 그러고 보니 이놈도 장정이네. 괜찮은 걸 얻었구나. 왈패들이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박머슴의 눈에서 갑자기 푸른 빛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뭐야? 이놈이 사람이냐? 박머슴은 맨손으로 왈패들의 칼을 받아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명씩 집어들어 멀리 던져버렸지요. 마치 집단을 던지듯 쉽게 말이에요. 으악! 도망쳐! 왈패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답니다. 김과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머슴님,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박머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사실 소인은 도깨비옵니다. 도깨비요? 김과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답니다. 하지만 박머슴, 아니, 도깨비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소인은 지리산에서 살던 도깨비였사옵니다. 수백 년을 혼자 살았지요. 그런데 마님을 처음 보던 날 이상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사옵니다. 마님이 혼자 사시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도깨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요. 원래는 장난을 좋아하는 평범한 도깨비였는데 김과부를 보고 나서 변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변해서 머슴이 되었사옵니다. 마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김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답니다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스러웠지요. 그럼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것도 모두 진심이었사옵니다. 소인이 마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김과부의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도깨비이고 저는 사람인데 소인도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하지만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에서 북소리가 울렸답니다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지요. 무슨 일이지? 둘이 마을로 달려가 보니 왈패들이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답니다요. 아까 도망갔던 그들이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김과부, 나와라. 내가 나오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 김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서려 했지만 도깨비가 그녀를 막았답니다요. 마님, 소인이 해결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인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사옵니다. 도깨비는 품에서 작은 방망이를 꺼냈답니다요. 바로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이 방망이로 저들을 혼내주겠사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둘렀답니다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왈패들이 들고 있던 칼이 모두 뱀으로 변했답니다. 으악, 뱀이다. 살려줘. 왈패들이 칼을 던지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땅에서 덩굴이 자라나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답니다. 이게 뭐야? 도깨비는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렀지요. 왈패들의 옷이 여자 옷으로 변하고 머리카락은 기다랗게 자라났답니다요. 아니야. 이건 뭐야? 우두머리 왈패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졌답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요. 하지만 도깨비의 장난은 끝이 없었지요. 마지막에는 왈패들이 모두 원숭이로 변해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답니다요. 끼끼끼, 웃끼끼.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요. 무서웠던 왈패들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김과부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웃음이 나왔답니다요. 정말 도깨비시구나. 도깨비는 방망이를 다시 품에 넣고 김과부에게 다가왔답니다요. 마님, 이제 믿으시겠사옵니까? 소인이 마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김과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요.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겼지요. 그날 이후 김과부와 도깨비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요. 물론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박머슴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답니다요. 김과분의 논에서는 벼가 다른 집보다 2배나 크게 자랐고 과수원의 감나무에는 1년 내내 달콤한 감이 열렸답니다요. 어머, 김과분에는 어떻게 농사를 저리 잘 짓지? 아무래도 저 머슴이 일을 잘하나 보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정작 김과부는 다른 것에 더 행복해했답니다요.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마님도 수고 많으셨사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우물가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요. 도깨비는 산속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김과부는 사람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여보,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시옵소서. 도깨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도깨비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요. 글쎄요, 한번 해보지 않겠사옵니까? 몇 달 후 정말로 김과부에게 아이가 생겼답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김과부님, 이제 진짜 행복하시겠구려. 아이고, 늦둥이지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요. 아이가 웃으면 집안에 꽃이 피고 울면 비가 내렸거든요. 어머, 우리 아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도깨비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답니다요. 아이도 아버지를 보고 깔깔 웃었지요. 마을에서는 김과부네를 복받은 집이라고 불렀답니다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농사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과부가 도깨비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던 도깨비가 이렇게 사람 세상에 얽매여 살게 되어서요. 도깨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인은 마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옵니다. 그럼 저도 행복해요. 혼자였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갖게 되다니.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김과부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답니다. 도깨비의 우스꽝스러운 장난과 김과부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요. 참, 저 집은 언제나 즐겁구나. 김과부님 정말 복 받으셨어. 이렇게 해서 외로웠던 과부와 외로웠던 도깨비가 만나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낮에는 성실한 농부와 현명한 아내, 밤에는 장난스러운 도깨비와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하더이다. 그들의 아이는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 되었고 때때로 아버지의 신비한 능력을 물려받아 사람들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가끔 밤에 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바로 그 행복한 도깨비 가족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도깨비도 사랑을 하면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답니다. 외로운 마음들이 만나면 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랍니다.